안녕하세요. 제목처럼 친노 카르텔에 대해서 좀 확실히 해둘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박연차의 돈을 13억 원을 받았을 때 현재 대통령이신 문재인 씨께서 권양숙 여사가 박연차 돈 13억을 받았다라고 뉴스로 나온 겁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당시 뇌물 받았던 친노들이 위기를 모면했다 그래요. 그 이후에 여지껏 지금 사태를 보면은 특별히 그 문재인 정부 하에서 이 친문 세력들이 계속 그 뇌물 내지는 금융조작 내지는 무슨 그런 식으로 어떻게 이렇게 조작하고 투기하고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저는 현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뭔가 투명하지 않은 그런 정부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노 카르텔 중에는 중요한 것이 여성들의 그 표를 의식한 그런 사회로 만든 것, 그것이 바로 그 정의연, 지금 윤미향이 소속돼 있는 정의연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의연을 볼 때는 그 출신들이 정관계 곳곳에 지금 포진되어 있다고 그래요. 때문에 여성 참여 연대격이라는 말이 나오고, 또 이 문제를 자세히 보니까요, 정의연의 핵심 간부인 사무총장인 한경희 씨라는 사람은 정구철이라는 청와대 홍보기획 비서관의 아내라는 겁니다. 그럼 끼리끼리 다 해먹는 거죠. 또한 이 정 비서관이라는 이 사람은 양정철 등 핵심 여권 인사랑 굉장히 가깝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카르텔이라고 얘기 안 할 수가 있나요? 그런데 이 과거의 정대협이었고 지금 제도권 정치에 속속 들어온 정의연 출신 인사들을 볼 것 같으면 노무현 때부터 돼 있다는 거예요. 노무현 정부 초대 여성부 장관인 지은이 이 전 장관은 바로 이 정대협 공동대표를 지낸 사람으로서 그 연관이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이미경 씨라고 코이카라는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은 바로 1990년대 초부터 정대협에서 활동을 한 이후에 민주당 쪽 전국구 내리 5선을 지낸 사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뭐 이 사람들만 있겠어요? 그 주변 인물, 보좌관 뭐 이런 사람들 다 끼리끼리 해먹는 겁니다. 근데 저는 뭐 어느 사회나 정치 집단에 카르텔이 있을 수는 있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현재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시진핑을 따라서 문재인 정부도 그대로 하려고 그러죠. 왜냐하면 시진핑은 2018년도 종신 주석을 하기 위해서 헌법을 고쳤거든요. 지금 문재인 정부가 개헌을 하려는 것도 이런 것과 연관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를 고쳐서 문재인 정부만 그냥 자유자를 빼버리는 거. 검정 지필 기준에서, 그러니까 교과서 문제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가 없어지고 그냥 민주주의만 하겠다. 뭐 사회민주주의도 잘하면 독일 정도만 해도 괜찮은데 한국 사회는 너무 비리나 일부러 감성 정치를 해가지고 이성을 마비시키고, 또 중요한 거는 제가 볼 때는 그 털보 김어준 씨의 그쪽을 막 밀어줘가지고, 특히 박원순 시장이 그랬죠. 그것도 시 예산을 가지고 그렇게 밀어준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사람들이 조중동은 보면 안 되는 것을 막 유시민이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사회를 이분화시켜서 도저히 서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공정한지 이 얘기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카르텔 조직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뭐
대깨문 조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뭐 문재인이 아무거나 해도 괜찮다라고 막 처음엔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그 어떤 사회의 공정성을 위해서 있을 수 있는 건 아니죠. 근데 대만 헌법을 보면은요,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한다 그래서 자유를 굉장히 중시를 했다 그래요. 근데 한국은 지금 자유자를 벗어나게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 시스템으로 가는데 플러스 제가 말씀드렸듯이 스마트 시티를 꿈꾸잖아요. 근데 이 스마트 시티는 중요한 것은 개개인들을 다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도 그 검색 엔진에서 전화번호랑 이게 연결돼 있기 때문에 중국 정권이 반체제 인사들을 쉽게 감시할 수 있는 것도 이렇다 그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문제가 되신 분은 전화번호를 바꿔서 어떻게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말이죠. 노무현도 지지를 했었고 문재인도 초기에는 기대를 많이 걸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사회꼴이 돌아가는 게 안오비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뭐냐면 사회의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첫째, 손안의 도박에 빠진 10대들. 뭐 서로 친구 권유를 하고 뭐 도박으로 돈 따고. 젊은 세대들이 이러면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뿐만은 아니죠. 이런 것들을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과연 인터넷에서 정치적으로 자기네 편이 아니면 공격하고 또 자기네 편만 그 뉴스나 해설을 듣게 하고 이런 시대를 만들면서 어떻게 이렇게 인터넷이 발달한 세대에서 사회에서 어떻게 10대들이 도박에 빠진 것을 걸러낼 수 없다는 겁니까? 저는 이게 이상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이 여성 문제, 뭐 페미니즘 이런 거는 얘기를 하면서 사회의 문제점을 얘기를 하지 않고 그거를 해결할 능력이 마치 없는 것처럼 돼 있어요. 뭐냐면 주민번호 변경 제도가 3년 정도 전에 시작됐다 그래요. 근데 사람들이 뭐 주민번호가 이게 효용성이 있는지 없는지 뭐 이거 가지고 얘기를 한 적이 있지만 지금 현재는 어떤 상황이 됐냐? 중학생이 소셜미디어에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그래요. 근데 어떻게 또 이렇게 될 수 있는지, 그 개인정보 유출을 막는 장치가 그토록 없는 건지, 그 한국이나 지금 인터넷이 발달됐다는 거는 그만큼 전자 시스템이 발달했다는 건데 어떻게 개인정보 유출을 막는 시스템이 없습니까? 국가가. 그래서 결국은 이 학생이 나체의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받았기 때문에 주민번호를 바꿔야만 했다.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것이 뭐 사이버 성폭력 센터에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미연에 막을 수 있는 어떤 전자 시스템이 왜 구축이 안 되는 건지, 이거는 아노미로 만들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뭐 여성 문제, 폭력, 뭐 성폭력 가지고 주민번호를 바꾼다라는 것으로 자꾸 주민번호가 이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건지, 그것이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지금 친중 정권이잖아요. 이 정부가 가면 갈수록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거는 작년도 12월에 문정인 이분이 그 대통령 통일 외교 안보 특보로 굉장히 활약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의 복심이란 말이죠. 그런데 무슨 말을 했냐면요. 미국이 그러니까 중국에 가서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미국이 북한과 평화협정을 맺은 다음에 주한미군 철수를 시킨다. 이게 이제 수순이라고 그럽니다. 많은 그 다른 자료를 보면 이렇게 될 거라는 것이 나와요. 이럴 경우 중국이 북한을 설득하고 한국에게 해구산을 제공할 수 있느냐고 물었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한 나라의 국가를 외교를 좌우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중국에 완전히 기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국이 하자는 대로 할 거라는 거죠. 근데 적어도 제가 이 전 동영상에서 트럼프도 또는 미 공화당
그 외교 안보 이걸 연구하는 사람들이겠죠. 그 사람들은 일본도 한국도 차라리 핵무기를 하나 가지면 이게 비대칭 무기일 뿐 아니라 북한을 설득하는 데도 편하고 또 중국에 대한 자립심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외교를 이렇게 큰 나라에 붙어가지고 하면 결국은 중국에 먹혀 들어가죠. 중국의 공산당이라는 그 단결력도 있지만 그 정신력이 무서운 겁니다. 트럼프를 만나서 한반도가 과거에는 중국 땅이었어 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함유한 의미는 뭡니까? 어떻게 한국계 또는 북한의 정치 지도자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보다 현실적으로 차라리 대화를 남북이 하는 게 낫죠. 그 대화도 못합니까?